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시나요? 하지만 당신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관계의 농도는 확인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단 5분의 대화만으로 당신의 하루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독가스가 가득한 방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당신은 평생 남의 부정적인 감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인간 환풍기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 바로 내 곁의 공기를 정화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공기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는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는 숨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죠. 대화가 끝나면 가슴이 탁 트이고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섞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목이 따갑고 눈이 시리고 결국에는 숨을 쉬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어깨가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건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 환풍기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탁한 언어들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보이지 않는 먼지가 되어 당신의 환풍기 필터에 겹겹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다고 자신하겠죠. 하지만 필터가 꽉 막히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신선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결국 당신 스스로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이산화탄소만 내뱉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단순한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세계관 자체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이 당신의 환풍기를 고장내는 방식이 아주 지능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독성 물질을 뿌려댑니다. 당신의 열정이라는 불꽃에 소화기를 들이대며 불이 나면 위험하니까 미리 끄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하필 당신을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입만 열면 뱉어내는 그 불량품 같은 말들 속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심리적 본능이 숨어 있을까요?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되면 당신은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들이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오는 부정적 자판기로 변해가는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당신 곁에 그 사람은 어떤 제품을 내놓고 있나요? 자, 이제 당신의 일상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부정적 자판기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판기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매일 아침 당신의 귓가에 배달되죠. 보통의 자판기는 돈을 넣어야 물건이 나오지만 이들은 당신의 시간과 열정을 먹고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오직 불량품만을 뱉어냅니다. 그거 해봐야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별로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라는 식의 낡고 찌그러진 말들 말입니다. 이 부정적 자판기 같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포장합니다. 혹은 자기가 세상의 이치를 남들보다 더 잘 아는 지적인 통찰가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심리학의 돋보기를 대고 보면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가능성을 깎아내려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는 에너지 뱀파이어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도전하려 할 때마다 그들이 뱉는 차가운 말들은 당신의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결국 당신의 소중한 꿈은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한 채 그 모래더미에 걸려 멈춰서게 됩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 자판기에 정상 제품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식당에 가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확신하고 여행지를 가보지도 않고 꽝이라고 단언합니다. 몰라도 일단 부정적인 결론부터 내놓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을 통해 상대를 위축시키고 그 말에 상대가 동의하는 순간 자신이 상대를 지배했다는 묘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아주 고약한 생존 방식이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대화 끝에 항상 찝찝한 뒷맛이 남았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그 불량품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 자판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을 넘어 당신의 인격을 대놓고 짓밟는 이들이죠. 이들은 예의라는 안전장치를 아예 떼어버린 채 당신의 마음속으로 돌진해 옵니다.
이 무례함이라는 질병이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뿌리째 썩게 만드는지 그 회복 불가능한 시그널을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예의 바른 침묵이 사실은 독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무례함이라는 질병은 지독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은 책을 읽고 공부해서 채우면 그만이죠. 하지만 무례함은 엔진 자체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문성후 대표는 단언합니다. 무례한 것은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을 아무런 허락 없이 군홧발로 짓밟고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내가 좀 솔직해서 그래 라며 당당하게 먼지를 털고 나갑니다. 이건 솔직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장 흔한 무례함의 시그널은 말 자르기입니다. 당신이 정성껏 준비한 생각의 보따리를 풀려 할 때 그들은 가위를 들고 나타나 실을 툭 끊어버립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죠. 면접관들이 토론 면접에서 말 자르는 사람에게 가차없이 감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조직이라는 기계에 끼어든 모래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지움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교묘하게 주제를 바꾸는 말 돌리기, 분명히 약속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말 바꾸기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라는 캐치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신만 공을 던지고 당신은 그 공에 맞기만을 기다리는 관역으로 취급합니다. 특히 당신의 사소한 말실수를 끝까지 늘어지는 말꼬리 잡기는 관계의 본질을 흐리는 가장 저급한 기술입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당신을 발밑에 두려 할 것입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들의 무례함 뒤에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을 흐리고 상대를 지치게 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계산이죠. 이 무례함이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새 내가 정말 잘못했나 하는 자기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무례함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숨막히는 심리적 노예 계약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쇠사슬.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실체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어느 날 갑자기 쇠창살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안개처럼 당신의 판단력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겠니? 라는 다정한 포장지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칼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일관된 메시지의 주입이라고 정의합니다. 상대방을 틀에 가두고 지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정적인 암시를 거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운이 좋았네 라며 깎아내리고 당신의 실수를 발견하면 너는 늘 그 모양이야 라며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말을 매일 듣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판단보다 상대의 허락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영혼을 잠식하죠. 나 없으면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지팡이가 되어주겠다고 생색을 내는 잔인한 지배 선언일 뿐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불행을 예고하고 비난에서 시작됩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큰일 나. 사람들이 너를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라며 외부 세계와 당신 사이에 공포의 벽을 세웁니다. 결국 당신은 그 벽 안에 갇혀 가해자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꼭두각시 연극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점은 이 지독한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가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죄책감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는 행동을 당신이 선택했을 때 가장 크게 당황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손절이라는 단어가 왜 공격이 아닌 가장 숭고한 자기 보호인지 그 통쾌한 해방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차단했을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모질다고 자책하며 주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곰팡이가 핀 음식을 버리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당연한 위생관리입니다. 문성우 대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손절은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향한 최고의 예의라고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들을 견뎌내는 데 쓰는 것은 보석을 쓰레기와 맞바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손절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한 가장 우아한 정화 작업입니다. 손절을 결정할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도 그 사람이 가끔은 좋은 말도 해줬는데 미련이죠. 하지만 독이 든 성배를 마시면서 잔이 예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한 조언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형식이 무례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닙니다. 약도 먹기 좋아야 영양가가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귀를 거칠게 긁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들은 당신을 위한 양분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들을 차단해 보세요. 전화번호를 지우고 단톡방을 나오는 그 순간 당신은 생각보다 큰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비로소 당신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손절은 차가운 단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더 이상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이렇게 유해한 관계를 걸러내고 나면 이제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워야 할지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 진짜 매력적인 사람, 당신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심리적 안전벨트를 메어주는 아주 듬직한 특징을 가진 이들이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그들의 결정적인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화려한 언변이나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수많은 관계의 붕괴를 지켜본 결과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의외로 지루할 정도로 뻔한 사람입니다. 이를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감정 기복은 주변 사람들을 만성적인 불안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일관성은 관계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리적 안전벨트가 되어줍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조직과 관계에서 가장 먼저 기피 대상이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하게 돌변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한결같은 캐릭터를 유지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그 투명함은 상대방에게 안도감을 주어 그 안도감 위에서만 진정한 신뢰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은 자극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이 지독한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나는 솔직하고 입체적인 사람이야 라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를 믿고 곁을 내어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측 가능한 평온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무언의 증명에서 시작됩니다. 이 심리적 안전벨트를 서로에게 채워줄 때 비로소 관계는 위태로운 줄타기가 아닌 편안한 동행이 됩니다. 자, 이제 곁에 둘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고수들은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도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 들지도 않고 거창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도 상대방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삭막한 대화 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그 의외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온도를 3도 높여주는 그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고수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도구. 그것은 바로 말의 배품입니다.
흔히 베푼다고 하면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나눔은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잡담을 서로에 대한 칭찬이라고 정의하면 상대의 마음에 따뜻한 온수를 트는 행위와 같습니다. 오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역시 안목이 남다르세요. 같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경계심을 녹이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기분 좋은 기억으로 저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립 서비스를 가식이라며 멀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가식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일일 일칭찬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변의 긍정의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행복의 숙주가 됩니다. 영혼 없는 아첨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의 빛나는 부분을 찾아내어 언어로 명명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윤활유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 윤활유가 충분할 때 비로소 대화는 삐걱거림 없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곁으로 모여듭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비법은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라고 반응해주는 것이죠. 대단한 미사여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내게 닿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는 충만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칭찬과 경청은 타인의 마음을 사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고귀한 투자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이 당신을 자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칭찬도 하고 잘 들어주는데 왜 어떤 사람과는 여전히 벽이 느껴질까요? 그것은 당신의 언어가 아직 당신만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소통의 완성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 말하는 데 있습니다. 10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남긴 비밀이자 소통 전문가들만 아는 최후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관계의 마침표를 찍어줄 그 결정적인 대화법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수천 년 전 이미 소통의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수와 말할 때는 목수의 언어를 쓰라고 조언했죠. 진정한 대화의 고수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발변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골라 쓸 줄 아는 언어의 조율사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는 것은 독백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언어를 상대의 주파수에 맞추는 순간 비로소 대화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진정한 울림이 됩니다. 관계의 마지막 단추는 결국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쓰는 단어, 선호하는 말투, 심지어 그들이 반응하는 유머의 코드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나만 아는 어려운 용어를 쓰며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것을 그들의 무지함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진정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 뜻이 정확히 안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상대의 언어로 말을 건네는 것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 인생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들을 과감히 걸러내고 그 빈자리를 예측 가능한 신뢰와 따뜻한 칭찬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언어로 정성스럽게 말을 건넬 때 당신의 관계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말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편집할 수 없는 생중계와 같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 중얼거려보고 거울을 보며 웃어보고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 사소한 연습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만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언어의 미소지일까요? 어떤 비유를 써야 그분의 마음 문이 열릴까요? 관계의 기술은 거창한 심리학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마음가짐 하나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이제 더 이상 독초가 아닌 향기로운 꽃들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토닥 심리학입니다.